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변인 안상현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 160여 명과 만남을 가지고 사학재단 문제, 반값 등록금 문제 등에 관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불통의 정부가 직접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갖는 것은 좋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쌍방향 소통이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나홀로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일방향 멘토링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경험이 남는다라고 말하며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도전을 촉구했지만 이는 아무리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도 성공하기 힘들 뿐 아니라 실패자에게 관용이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셀러리맨의 우상으로 떠올랐던 1970년대와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을 요즘 대학생들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는 뜻의 계룡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계룡남은 더 이상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학재단 문제에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엉터리로 한 재단은 어차피 8년 후 신입생이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냐 하는 나홀로 낙관론을 폈지만 이는 당장 자신이 다니던 대학이 폐쇄되어 다른 학교로의 편입을 고민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살피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현 정부는 관리 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도 참석한 대학생들은 정부의 노력 배가를 주문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장학금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만 언급했지 근본적으로 대학 등록금 자체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말기가 다가올수록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사업을 벌려 업적 쌓기에 급급하기보다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어떻게 충실히 지키고 떠날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신인 대변인 박기덕입니다. 오늘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대학 총학생회 간담회 관련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청춘의 실패는 좋은 약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청춘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직결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청년들에게 눈물과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그 푸르던 청년들은 이제 도전할 여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꿈을 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도전을 꿈꿀 시간에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년들에게 경제가 좋아지면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런 사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십시오.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적극적으로 대학 기금 마련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청년들에게 도전을 빼앗아간 것을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상근 대변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간담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학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정치적, 역사적, 정신적 채권자인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대학들이 잘 안 따라줬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 모습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25일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철저한 사과와 대안 제시의 장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과거 10년 동안 등록금이 너무 올라서 동결을 하자고 대학 총장들에게 부탁했더니 불만이 너무 많았다며 자신이 약속을 못 지킨 게 대학 총장들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져라.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낫다. 정작 도전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거나 또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에 자신이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너무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지 말라며 오늘 당장 졸업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생각과 더불어 어렴풋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어렴풋하고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대학생들에게 1년에 3만 불씩 쥐어지는 것입니까? 이 대통령은 88만 원 세대, 3포 세대와 같은 표현을 참모들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등록금 대출금과 그 이자 때문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정해진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낫게 한다면서 다음 정권에서 등록금이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고 학생들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의 총장들을 설득하는 일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다음 정권에 부담 주는 일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까지 벌써 잊은 것입니까? 이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등록금 문제로 장난을 친 데 대해 지금처럼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지 말고 조속한 사과와 대안 마련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심규진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국 60세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당면한 등록금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며 도전 정신과 목표의식을 강조했습니다. MB 정권의 쳇바퀴가 돌아간 지 4년이 지났지만 장밋빛 미래반을 약속하며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낙오하는 것은 한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생관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한 사학재단과 부실대학 문제의 해결에도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려는 시장주의식 사고로 접근함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당면한 차디찬 현실을 마치 얼음 조각 전시회처럼 마냥 바라만 본다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과 시행 시기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시행 계획은 교내 장학금 선정보다 사전에 진행되어 합리적인 수혜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추세에 다시 오를까 걱정하는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시행을 그리고 자신이 그려야만 한다는 인생 설계도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변인 권호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적반하장적 태도에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찔끔 인하해 놓고 솔직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발언에 대학생들과 부모들은 이제 분노를 표시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큰소리쳤던 정부가 이 정도면 많이 노력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제 국민들은 국가의 어떤 정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학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국가 지도자로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사학재단은 기업이 아닙니다. 사학재단은 국가가 맡아야 할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국가 지원금과 각종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재단이 재단 설립 목적과 다른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실한 재단 적극 개입 요청에 엉터리 재단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8년만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개입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당부조차 사치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가 대학생들과 마련했다는 소통의 장은 결국 또 훈계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 해답을 기대했던 대학생들에게 잘난 대통령은 언제나 그랬듯 너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훈수만 늘어놓았습니다. 전국 총학생회 간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듣는 척하고 본인의 할 말만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불통병이 또 번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도전해서 성공하면 된다,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도 발전이라는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젊은이들이 왜 도전을 못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인프라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개인의 역량 탓으로 몰아세울 것입니까? 이 대통령은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전까지 국민소득 3만 불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경제 파탄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는 20대들에게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과거 747 공약을 내세우며 5년 내 국민소득이 4만 불에 이를 거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가만히설로 현실을 일단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또한 사학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황당한 논리로 대학생들의 한숨만 이끌어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사학재단이 스스로 정화하기만을 바라며 뒷짐지고 앉아있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소통 점수를 묻는 한 대학생의 질문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픈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하는 불통정부다운 대처입니다. 배석한 박범은 교육문화수석은 현 정부 들어서 등록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하됐으니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총학생회장이 정부가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은 의무이니 학생들이 고마워할 일은 아니라며 응수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고마워하라는 정부의 모렴치에 대학생이 제대로 된 이치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처럼 정작 훈수를 들어야 할 사람은 대학생들이 아닌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환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식 소통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1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대학 총학생회 간부초청 간담회에서 또다시 나홀로식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총학생회 간부들이 이 대통령에게 등록금 인하 주문을 쏟아놓았지만 돌아온 것은 성공학 강의였습니다. 160여 명의 총학생회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조차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듣기 좋아 보이는 말만 늘어놓는 이명박 대통령식 소통은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바라는
진정한 소통은 당초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2011년 대학생들의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식 인하만 시행한 이명박 대통령이기에 더욱 뻔뻔스럽습니다. 친기업, 친사학 프렌들리에 바빠 대학생들의 아픔을 돌봐주지 않았던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남은 것은 4월 11일 총선에서 대학생들의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 대변인 브리핑 마치고요. 우리 심사위원단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전국 총학생회 간부들과 등록금, 학자금 대출, 취업대책 등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진솔한 자리를 기대했던 대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1년을 앞두고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못하겠습니까?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비리 사학이 학교에 들어오고 비싼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로 다단계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청년 실업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박범은 교육과학 문화수석은 역대 정부에서 등록금 동결한 게 우리 정부가 처음이었다며 솔직히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자리인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정의, 이명박 정부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도 이명박 정부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남은 임기 1년, 지난 정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소잃고 외양권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대변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총학생회 간부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업난의 고통에 빠진 대학생들에게 또다시 눈높이를 탓한 대통령에 대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 세대의 아픔을 진정으로 알아야 할 이명박 대통령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눈높이에만 탓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또다시 가슴이 막히고 화가 나고 가슴을 치게 됐습니다. 더욱이 여러 번 다풀이 되던 도전정신 얘기도 논란에서 한참 벗어난 데다가 이에 덧붙여 어떻든 소득 3만 불이 된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낯뜨겁기까지 합니다. 대학 재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법적, 정치적 방법을 말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대학 재단에 대해 정부가 감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또한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발언에 앞서 숙명여대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국민의 지적에 대해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오만입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은 대통령에게 한낱 소기의 경익기로 치부될 뿐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탓하기로 일가라는 태도는 4년 내내 겪어왔지만 여전히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음 퇴임 기자회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우리 청년층을 안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변인 유한우입니다.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과의 간담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 간 청와대에서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만남을 통해 대통령과 대학생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에 대한 당부,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 또한 했다. 더 극심한 양극화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한 토목공사만 진행한 정권에서 도전 정신과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환경이라니 한심하고 답답할 노릇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재단에 방만한 기금 운영을 고발한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재단이 학교로부터 득을 보려 하면 설립 목적과 다르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말 아니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비리사학, 부실사학에 대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출발부터 비리사학 재단의 복귀를 방조하였다. 그러면서 부실대학 정리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부실대학은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학 또한 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고 한다. 국가 장학금이 소득을 기준으로만 하는 것과 시행이 교내 장학금 선정 시기보다 늦어 중복수혜로 국가 장학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주장해 추가된 국가 장학금이 계획 없이 준비되어 오히려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혼란만 남겼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해진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낮게 하지 더 후퇴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연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아찔하다. 경제가 나아지면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올려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지금의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이 있는 이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높은 대학 등록금과 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대학생들과 그 부모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해 대학생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학재단, 부실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학재단 문제에 관하여 사학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투명하지 않은 사학재단 운영으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를 묵과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입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 10조 원 등을 활용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의 사학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학생 입학수가 줄면 부실대학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냐며 부실대학 정리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부실대학이 고학력 실업자를 양성하고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임을 깨닫고 정부는 부실대학의 정리에 지금부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올려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말은 경제를 우선하고 민생 현안을 뒤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높은 등록금으로 67%의 대학생이 빚을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는 도전 끝에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현 사회 구조에서 자유로운 도전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현 성장 정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어떻든 발전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장밋빛 전망을 뒤로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실제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합니다. 청춘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진심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다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는 100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졸업도 하기 전에 빚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실패하란 말입니까?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사학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장 논리만 밝혔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는 시장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단의 비리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부실대학 정리와 관련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실대학은 학생들까지 부실학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료에게조차 자신의 학교를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힌 대학생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해진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낮게 하지 더 후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어떠한 과거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언론 개혁, 남북 갈등, 청년 실업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대통령과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소통은 정말 알맹이 없는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정권 임기가 다 되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 없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의 위로가 아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